봄이 막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 고요하고 평화로운 죽음이라 모두들 말했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이 집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명호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진호는 뒤늦게 도착해 어머니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조용히 분주했고 사람들에게 정중히 절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지연이 조용한 독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집안은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 가까운 나이에도 텃밭을 가꾸고 된장을 담그고 손주 도시락을 챙기며 스스로를 돌보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했고 어느 날부터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약봉지를 잊고 옷장을 뒤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치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 맨발로 나가 우체통 앞에서 서 있는 걸 마주한 며느리 지연. 그녀의 얼굴에 스쳐간 감정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이제 곧 내 차지가 되겠구나. 며느리 지연은 똑똑했습니다. 결혼 전 은행에서 일했고 숫자에 밝고 정보에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믿었고 어머니도 지연이는 똑소리 나라며 자랑했습니다. 지연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던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 유언장 같은 것도 정리해 두셔야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중에 괜한 분쟁 생기면 힘들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은 단출했습니다. 이 집은 큰아들 명호에게, 시골 땅은 작은아들 진호에게, 은행 잔고는 손자들에게. 변호사는 증인을 두고 녹음을 하고 법적 절차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복사, 출력, 스캔, 편집. 직장에서 하던 일처럼 깔끔하게 작업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했고 단어 하나까지 바꾸지 않은 채 단 한 문장만 덧붙였습니다. 단, 이 모든 재산의 관리와 권리는 며느리 지연이 우선적으로 갖는다. 그 문장 하나로 집안의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지연은 조용히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편 명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유언장이에요. 변호사님 통해 미리 받아두었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네. 역시 어머니다워. 그러나 작은아들 진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런 문장이 있지? 형수님이 재산 관리를 우선적으로 갖는다고?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진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하던 게 있었다. 내 재산은 내 새끼들끼리 똑같이 나눌 거야. 누구 하나도 차별 없이. 그 말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 후 부동산 사무소의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의 명의가 지연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호는 무덤덤했습니다. 지연이 알아서 한 거니까. 시동생 진호는 분노했습니다. 형도 그걸 믿어? 이건 어머니 뜻이 아니야. 가족 단체 채팅방은 침묵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명호는 읽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결국 어머니의 유언장을 진짜로 확인하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그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작성한 서류가 아닙니다. 진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보여준 유언장은 제가 작성한 문서와 다릅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이 보관 중이던 원본 스캔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관리 권한을 준다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큰형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유언장 이상해. 이거 어머니가 원하신 게 아니야. 위조된 거야. 하지만 명호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그만하자. 난 어머니가 생전에 지연이를 많이 믿으셨다고 생각해. 형도 알잖아. 어머니가 재산은 손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얼마나 말했는데. 지연이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잖아. 우리 가정 깨지게 하지 마라. 진호는 통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어머니가 생전에 적어놓은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큰 집은 명호, 시골 땅은 진호, 은행 돈은 손주들 나눠줘라. 지연이는 살림 잘하니 고맙다. 하지만 재산은 애들 몫이다.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 지연은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시각 침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감정 없이 입술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방 옆에는 책상 서랍 속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엔 수정 전의 유언장 사본과 자신이 편집한 조작본, 그리고 몇 개의 USB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의심할 것이고 그때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도박으로 집을 날렸고 어머니는 가출했습니다. 언니는 새엄마와 싸우다 집을 나갔고 지연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 텔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넌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살 길 찾아야지. 지연은 그렇게 명호를 만났습니다. 순하고 무던한 남자, 모나지 않은 성격. 그보다 중요한 건 그의 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널따란 2층 단독주택. 어머니가 소유한 그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텃밭에서 따온 고추,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용하게, 견고하게.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집이 곧 내 손을 떠나겠구나. 특히 시동생 진호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해. 집은 팔고 그 돈으로 비용 마련하자. 그 순간 지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면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국 시동생 진호는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원본 유언장과 조작본을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명호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그 문장 추가한 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진호가 어머니 수첩까지 제출했대. 당신이 한 거라면 당신도 끝장이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이 제출한 유언장에는 위조 흔적이 있었고 전자 서명과 메타데이터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문서는 그녀가 제출한 것과 다릅니다. 그 문장은 없었습니다. 판결은 임박해졌고 명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동생 진호는 진실을 위해 끝까지 갈 생각이었고 지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매일 아침같이 정원에 물을 주고 된장을 체크하고 자녀들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줄 알면서도 하루하루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지연은 고의로 유언장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며 모든 재산 분배는 원본 유언장을 기준으로 다시 집행한다. 재판이 끝나자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에 울려 퍼진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유언장 조작. 그것은 단순한 법적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수석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타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아직도 어머니의 묵직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전 그저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명호는 지연에게 당신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 있어줘.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진호는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러 본가를 찾았습니다. 옷장, 서랍, 이불장 하나하나를 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서랍 안, 오래된 찻잔 뒤에 밀려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 흘러내린 검은 잉크로 지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부은 눈. 그러나 문을 열고 시동생 진호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진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형수님 이름이 적혀 있네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나는 참 고마웠단다. 명호는 말수가 적고 집안일도 잘 모르지. 내가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웃는 얼굴로 내 옆에 있어줘서 나는 참 든든했어. 때로는 내가 너무 조용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너는 착한 아이야. 혹시 내가 이 세상 떠난 뒤 집안일이 어려워지면 명호 대신 내가 정리해도 돼. 나는 모든 걸 손자들에게 주고 싶지만 너한테도 조금은 마음이 가. 힘들게 살았다는 말 들었어.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믿는다. 내가 지켜준 이 집 고맙다. 어머니가. 지연은 편지를 붙잡고 끝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속마음, 욕심, 두려움까지도. 며칠 후 진호는 명호에게 편지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다. 어머니가 지연이를 이해하셨네. 내가 너무 쉽게 등을 돌렸나 봐. 시동생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형수님만 원망했는데 어머니는 나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던 분이네요. 그날 이후 명호는 지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 편지 봤어?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맞아. 쉽게 잊을 순 없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랬잖아. 당신도 가족이라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명호, 지연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왔습니다. 진호도 가끔 들러 장을 봐주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손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에 섰고 된장을 끓이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다시 가족의 중심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지연은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편지 감사했어요.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미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 달라지고 싶어요. 진심으로 가족으로 남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풀잎이 살랑이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래 알았단다 하고 대답하듯이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은 변했습니다. 과거를 묻지는 않았지만 잊지도 않았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했고 말하지 못한 감정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가끔 어머니 수첩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명호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챙기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지연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가족의 공간을 따뜻하게 지켜냅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덫이 되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가장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남긴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진실과 정의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용서와 이해가 진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